응, 야스 안 해봐봐. 이 가면 그만이야. 코노 방구미와 고란노 스포온사노 대교대 오쿠리시마스. 22년 1분기도 이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소 조용했던 1분기에도 빈집털이를 성공시킨 애니가 존재했는데요. 다크호스로 예상되긴 했지만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둔 애니, 그 비스크돌은 사랑을 한다. 비스크돌은 애니 방영 이후 원작 판매량의 2배가 급상승했으며 블루레이 판매량 역시 1만 장 가까이 뽑아내면서 명실상부 1분기 최고 흥행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당장 1분기에서 가장 큰 팬덤을 갖고 있던 귀멸의 칼날과 진격의 거인과 나란히 트렌드를 선도하였죠. 더군다나 하락세인 요즘 러브 코미디 장르에서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을까? 그 비결에는 두 주인공의 조합에 있습니다. 학생이 메인이 되는 학원 러브 코미디 장르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주로 사용하는 게 기본입니다. 수학여행, 운동회, 문화제 등등 이런 클리셰적이지만 사실성 있는 소재는 작품을 진행시키는 데에 있어서 가장 무난한 방법이죠. 하지만 이런 방식은 작가의 역량이 매우 중요해지게 됩니다. 각 캐릭터 사이에 있는 사건과 감정 변화를 그럴듯하게 그리지 못하면 그냥 평범한 사건의 연속이 될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작품의 특색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한마디로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오게 된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학생 이외의 직업군을 만드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반하는 순간이 하는 일에 몰두할 때라고 하잖아요. 캐릭터에게 개성을 더함과 동시에 호감을 갖게 되는 개연성을 추가함과 더불어 일상적 전개에서 벗어나 새로운 레퍼런스를 추가해주는 아주 좋은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직업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작가가 장착을 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아무나 건들 수 있는 방식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이중 장르가 힘든 이유는 수박과 탈키 방식으로 사용하면 이도 저도 아닌 작품이 될 뿐더러 그러자니 깊게 팔수록 이게 러브 코미디인지 아닌지 헷갈려지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작가의 센스이다. 비스크돌의 성공 비결은 더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수동적 캐릭터 구도를 능동적 캐릭터 구도로 바꾼 것에 있는데요. 기존 장르에 추가적 직업군을 등장시키게 되면은 캐릭터 간 밸런스에 균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노자키군에서 소재를 지고 있는 노자키를 중심으로 다른 조연들은 노자키의 서포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보시면 스토리가 진행되는 큰 중심에는 항상 노자키가 있습니다. 러브 코미디 불변의 눈새 성향을 극대화시킨 반면 작품의 메인 주제에 핵심을 담당하게 되면서 작품에서 없어서는 안 될 주인공으로 자리 잡게 한 것이죠. 이 미술부에는 문제가 있다 역시 메인 소재를 지고 있는 스바루를 중심으로 4차원 성격의 주인공을 정상적인 히로인이 커버하는 구도를 통해서 캐릭터 간 밸런스를 맞추는 편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도권을 가진 캐릭터 중심으로 구도를 짜는 게 일반적이라는 소리입니다. 니세코이 역시 남주인공과 어릴 적 약속을 맺은 약속의 그녀를 중심으로 캐릭터를 구성하는 편입니다. 당연히 이 약속의 그녀와 멀어져 있는 캐릭터들은 상대적으로 히로인 전쟁에서 밀리는 편이고요. 비스크돌은 이런 구도를 따라가는 것 같으면서도 사뭇 다른데요. 메인 소재를 지고 있는 캐릭터는 명실상부 마린입니다. 근데 정작 이 소재에 대한 핵심 능력을 지닌 사람은 고조입니다. 소재의 출발선에는 마린이 위치하지만은 기름을 넣는 거는 고조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주도권이 한 캐릭터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캐릭터 한 명이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구도가 아니라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면서 달라지는 부분은 바로 남주인공의 바람 부분이 많이 희석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러코에서는 눈치를 전혀 못 채는 주인공을 보며 바로 쌍욕을 박습니다. 아, 저 씨발 진짜 저 새끼 아우 진짜 저 고자 새끼 이게 나오게 되지만 비스크돌은 씨발 그냥 손이라도 좀 잡았으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미세한 차이지만 로맨스 장르에서 썸의 관계를 나타낼 때는 후자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근데 러브 호텔에서는 진짜 개선 넘어. 俺の上に乗ってくださいせーの
全然大丈夫です。はい、俺もすごく楽しいです。 좀 더 재밌는 일 있을 것 같은데 맞지? 코스보다 더 재밌는 일 있지 않을까? 北川さん、今すぐ俺から降りてください。はい。 아, 씨발. 이럴 줄 알았어. 다 알고 있었어. 에이, 아유, 진짜. 당연하겠지만 이 모든 것의 시너지를 발생시키는 건 자체적으로 지닌 캐릭터 개성입니다. 반진담으로 처음에는 모자랄 게 없는 히로인을 가진 기만남인 줄 알았더니 남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희귀종 남자를 발견한 미녀의 이야기일 줄 누가 알았겠나요? 이 새끼는 진짜 제꼬산만이 답이었는데 이게 3cm일 리가 없잖아. 단적으로 말하자면 비스크돌에는 마이너스가 거의 없습니다. 캐릭터 설정들도 거부감 없는 무난한 설정들이 대부분이었고 일상 에피소드의 배제는 작품의 방향성을 확실히 구분시키는 데에 기여했죠. 남성향 판타지에서 노출은 그리 문제 삼을 부분 역시 아니고요. 오히려 모델류에 가까운 코스프레라는 소재에서 어느 정도의 노출은 작품과 시너지를 내기 아주 좋은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죠.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화수는 8화였습니다. 다른 화수들과 비교해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연출과 더불어서 마린의 캐릭터성을 가장 극대화시킨 바다씨는 지금도 작품의 평가에 가장 크게 기여하지 않았나 싶네요. 제가 작품을 보면서 느낀 가장 큰 요소는 여기에서 나옵니다. 작품 전체가 철저하게 마이너스를 안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눈에 띄게 보인다는 부분이죠. 역으로 이런 완벽성이 제게는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애니를 다 보고 나서 밀려오는 공허함의 출처는 이곳에서 나타난 게 아닌가 싶네요. 그 비스크돌은 사랑을 한다. 결과적으로 비스크돌 애니는 수려한 퀄리티와 캐릭터 개성을 애니에 잘 녹여 보기 좋은 킬링타임 애니가 완성되었습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시청할 수 있는 남성 판타지를 맛보십시오. 뒤에 따라오는 공허함은 서비스입니다. おやすみ。またね。 내일 안 나오잖아 이기. 13화 내일 나옵니까? 아니죠? 애간년. 이 밀려오는 이 공허함. 난 이게 싫어. 망작.